인생 시나리오는 정말 여러분이 홀딱 반할 만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미쳐버리겠다. 정말 성공한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놓고 그걸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열망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굳건히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공자의 삶이 강력할 때 여러분의 눈빛도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모두가 다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했을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공인 라인의 100일 100만원 작전 제2 작전 강의 오신 우리 사장님들 환영하고요.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직 못 들어오신 우리 사장님들께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좀 알려주시고요. 자, 사원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얍!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을 네, 된다 박수는 나중에 치는 걸로 하고요. 어제 우리 그 석세스 아카데미 12월 달 이제 올해 마지막 석세스 아카데미를 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감동적이셨죠? 네, 아직 못 보시거나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우리 리더분들께 이 석세스 아카데미 그 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만 우리 팀워크가 생기고 우리가 이 애터미와 관련해서 대화할 게 있죠. 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저는 이 그 승급자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극복하면서 애터미를 통해서 희망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애터미 하기를 참 잘했고 정말 저렇게 정말 힘든 분들도 성공을 하는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로 힘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성공하시겠죠? 네, 모두 다 성공하실 걸로 저는 진짜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 또 근데 이 애터미 사업이 그렇게 또 만만한 사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에게나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애터미 사업이. 근데 그러니까 애터미 모르는 사람 없죠. 아무에게나 기회는 주어지고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성공이기 때문에. 이건 애터미뿐만이 아니고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붙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대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대가에 의해 가지고 성공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원래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그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는 이 성공 원리 100일 100만 원 작전에서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드릴 성공 원리대로 하신다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전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죠. 이 전체 세상에 비하면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이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스폰서 파트너 간에 시스템들 하시다 보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시스템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늘어나면은 뭐가 늘어날까요?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다가는 자꾸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고요.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한 7년 정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깨닫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성공을 했고, 뭐 낙오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자기 예전 어떤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버리고 자기 그릇을 못 깨고 그런 분들은 삐걱삐걱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문제도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 시스템대로 그대로 오시는 분들은 성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확신드리고 싶고요. 자, 성공의 원리, 성공의 공통 분모. 예, 공통 분모가 뭐예요? 성공하려면 꼭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뭐냐면은 성공자는 실패자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왔다. 습관을 들여왔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 근데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그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래요. 알버트 그레이가 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싫은 감정을 뒤로 밀어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돈 벌려고 시작을 했죠. 돈 벌려고 시작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고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시키는 그런 정말 보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멀리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그죠? 또 아니면 밤늦게 다니고, 막 식사 거르고, 또 막 강의 준비해야 되고, 본사 같은 데 강의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이러면 정말 긴장되고 힘들거든요. 제가 12월 23일 날 마케팅 플랜 강의를 이제, 그, 애터미 그 마지막 우리 그 원데이 세미나 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패자가 이런 일들은 실패자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 습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공하는 겁니다. 습관이 뭐냐?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연습을 하죠. 처음에 잘 납니까? 아니죠. 그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뒤뚱뒤뚱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매일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꿰다 말이죠. 이게 익숙해진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한다 못한다? 처음에는 잘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서툴고 이렇게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막 체질이야. 막 애터미가 막 체질이야. 뭐 이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관통을 하는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 습관을 우리가 들이기 위해서 오늘 제가 100일 100만 작전이라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습관이 뭡니까? 세븐코어죠. 7가지 습관. 제품회용 미팅 참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품회용 미팅 참석을 하기 이전에 오늘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꿈을, 그죠? 내 빌딩을 몇 층을 지을 것인가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농부로서 내가 뭐 벼를 심을 건지 고구마를 심을 건지 미리 생각을 하고 몇 가마를 내가 수확할 것인지를 마음속에 두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이 세븐코어 하기 전에. 그 목적의식이 없으면 하다가 중간에 내가 왜 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2번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이 부분이 미흡한데 3번, 4번, 5번 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을 하시면 안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꼈기 때문에. 1번, 2번은 내가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 멘토님들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받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번, 4번, 5번에 활동을 하는데 이건 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혼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소비자도 혼자 만들고 사업 설명도 혼자 하고 후원도 혼자 다녀서 뭐 그냥 혼자 막 다니는 분들이 이건 안 돼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혼자 할 걸 혼자 해야 되지 이건 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딩을 지었기 때문에 6번 상담 리더십 복제를 통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건물들을 또 다른 분들이 지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게 복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이 아직 내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좀 뭔가 뒤뚱뒤뚱거리고 조금 뭔가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진다, 안 된다?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 만들기. 제품을 하인으로 부려라. 제품을 하인으로 부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품을 하인으로 부리라는 거는 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분. 그 하인을 부려라는 건 뭐냐면 많이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주자. 이 제품이 일을 하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제품이 일을 안 하게끔 하는 건 뭐예요? 박스째 집에 쌓아놓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꽁꽁 내 장식장에 넣어두고 있다든지 이게 지금 하인을 못 부리는 거예요. 하인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제품을 하인으로 많이 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누군가한테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주면서 그냥 처음에는 조금 마중물을 좀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품을 많이 뿌려놓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인이 막 달려와서 주인님 저기서 주문 들어왔어요. 막 제품이 막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쓰시는 분한테 맛보고 발라주고 빌려주신 분한테 그래요. 좋죠? 예? 효과 있죠? 예? 애터미 제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대박이죠? 예? 정말 싸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우리한테로 소비자들을 계속 몰고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품의 힘으로 이 부분들을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자 만드는 데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품 애용에 의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인을 부리려 그러면요, 내가 이 하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누군지를 이름도 몰라. 그리고 얘가 뭔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못 부리죠. 제품의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를 전달하자.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품 감동을 먼저 전달을 하는데 내가 누굴 만났는데 막 그분한테 어떤 포커스도 없이 그냥 내가 좋은 것만 그냥 계속 이야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징을 내가 말하고 그 효과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입니다, 여러분. 제품, 물건 파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 21세기 정보화 사회, 이 플랫폼 시대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정보를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내가 어디 무슨 이태원에서 무슨 경양 여기 브런치 카페인데 너무 맛있어요. 커피 맛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사진 찍어 올리죠. 뭘 올려요? 정보를 올린단 말이죠. 정보를 올리니까 그 가게를 막 사람들이 찾아가요. 우리가 할 역할은 그거라는 겁니다.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자꾸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팔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20세기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20세기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방문 판매, 보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물건을 팔거나 무형의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애터미에도 제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지나간 시대의 방법이고 그 방법은 우리한테 안 맞아요. 애터미한테 안 맞다고요. 우리 애터미의 세일즈는 뭐냐면 정보를 세일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일즈 마스터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정보를 세일즈 하시라는 겁니다. 정보에는 제품도 들어있는 거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 특징, 효과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감동도 정보죠. 그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애터미의 사업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 이게 뭐냐는 거예요. 유산균, 저희 라인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아우 서재영 사장님 라인은 유산균 그룹이네요 막 이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유산균에 대해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완전 핵심 제품으로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특징이 있잖아요. 김치 유산균과 특허균주가 포함돼서 한국인에게 맞는 거예요. 12종의 유산균 다양하게 들어있죠. 보통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2종 내지 3종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홈쇼핑 제품들은 2종이나 3종이 있다. 200억 마리 이상이 들어갔는데 보장균수 1년 이후 이 보장균수 이걸 무작위로 꺼내가지고 200억 마리를 넣었는데 유산균들이 죽어요.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죽는데 다 죽어가지고 이게 다 죽어버리면 죽은 것도 물론 뭐 효과는 있지만 살아있는 게 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장균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마리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애터미 거를 200억 마리 이상 이제 넣어놨는데 뜯어가지고 무작위로 검사를 해봤더니 120억 마리인가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이상이 보장된다는 거지
30억 마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30억 마리 이상이 CFU라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거는 10억 마리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10억 마리도 안 되면 가서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리고 올리고당을 비롯한 프리바이오틱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 초유 있죠. 초유 안에 우유가 들어있죠. 우유가 들어있고 그 안에 유산균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의 장은 무균 상태인데 엄마의 저 초유를 딱 이렇게 먹으면서 유산균이 들어가는데 유산균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 먹이가 뭐냐? 올리고당인데요. 이 올리고당이 엄마 젖 안에 우유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이 프리바이오틱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미리 넣어놨어요. 이미. 그런데 이렇게 너무 좋은 유산균이 한 달에 13,0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유산균이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것도 좋다고 먹었는데 한 달에 13,000원인데 이게 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바꿔야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소비자분들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유산균 안 먹는 분들한테 정말 드시게 하셔야 되고요. 자, 먹고 있는데 애터미하고 비교를 해드려가지고 정말 이런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격까지 비교해드려가지고 정말 바꿔봐라 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을 주시라는 거죠. 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배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요. 독소 제거 면역 증강이 되기 때문에 락토바실리스균, 비피더스균 골고루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면역력 증강이 되고요. 자,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니까 또 나의 경험 있죠? 또 아니면 나는 그냥 먹는데 누군가가 정말 효과를 봤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효과를. 그리고 유산균만 딸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유파시차 아시죠? 유파시차를 딱 권해드려가지고 미인 주스 드세요. 다이어트 주스로 하세요. 디톡스 주스 하세요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잠 락티움, 그죠? 두정의 락티움 300mg인데 이게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이름으로 6.3mg가 들어있습니다. 락티움이라고는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효능을 여기 제품 들어가 있는 성분에 보면 알파 S1 카제인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유에서 150리터에서 0.64%만 아주 극소량이 추출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게. 애기들이 엄마 젖을 탁 먹고 나면은 아주 깊게 잠자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 락티움 성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애터미는 태아닌 200ml라는 게 또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중 기능성이죠. 락티움하고 태아닌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보통은 보면 시중에는 보통 락티움 팝니다 하면은 락티움만 들어있어요. 애터미는 뭐도 들어있다? 태아닌도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70년 전통의 100% 프랑스산이고요. 특허 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달에 39,800원인데 가격도 너무 싸요. 다른 데 6만 원, 7만 원에 이 6.3ml, 알파 S1 카제인이 6.3ml 들어있는 요것만 들어있는 것도 6만 원, 7만 원씩이에요.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아닌까지 들어있으니까 우리게 훨씬 유리하죠. 자, 락티움은 뭐다? 수면의 질을 개선해 주고요. 태아닌은 뭐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를 해주는데 원래 이게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 불안 증세, 월경전 증후군, 그죠? 정신분열 완화 이런데 태아닌이 쓰입니다.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이게 약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자기 한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드시면은 꿀잠, 진짜 꿀잠을 자는데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이렇게 깨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한테 이 꿀잠 락티움을 2알씩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잤는데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 병원에 오신다고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꿀잠 락티움 내놓으래요. 빨리 그거 가져가야 된다고. 시골에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내놓으래. 새벽에 2번, 3번 깨던 게 안 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꼭 알려드리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수면 유도제는 여러분 수면 유도제 드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치매 유발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원래 이거는 어떤 그 약의 수면 유도제 부작용이 졸음이에요. 우리 감기약 먹으면 막 졸잖아요. 그 졸음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뇌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드시지 마시고 요거는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전혀 거의 부작용이 없다.
자, 이런 부분 알려드리시고, 타트 체리하고 소팔메토. 소팔메토는 왜요? 소팔메토도 밤에 막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는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같이 또 패키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신 있는 제품들, 감동받은 제품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서 딱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효과로 전달하고 패키지로 하시면 우리 그 소비자분들도 큰 도움이 되시고, 그죠? 그냥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유산균 하나 드세요. 이게 아니고 효과를 볼 수 있게 당신이 뭐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디톡스가 필요한지, 아니면 배변 원활한 게 변비 완화가 필요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패키지로 알려주셔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달하시라는 겁니다. 매월 설문조사지 받아보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왜 그러냐, 고객의 성향이나 관심 제품을 파악하고 데이터화 해가지고 관리하시면요, 100점 100승입니다, 여러분. 체험용 작은 선물 여러분들 계속 드리고 계시죠? 작은 거. 왜냐하면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데 큰 거, 한 번에 큰 거 드리지 마시고, 라면 한 2개라든지, 김 한 몇 개라든지, 고등어 한 2마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날 때마다 계속 좀 이렇게,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좀 드리면, 그게 또 부메랑으로 여러분들한테 재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너무 맛있더라. 이러면서 단순 노출 효과로 궁금증, 관심 유발. 야, 이건 또 뭐냐? 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신제품 나오면요, 들고 가셔가지고 이게 락티움이고 이게 타트체리고 이러면서 보여드리세요. 하나도 드리시고 이렇게 단순 노출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들 때 나 혼자서 1대1로도 할 수 있겠지만요, 가급적이면은 나의 편이 많은 상황. 그러니까 내 스폰서나 아니면 스폰서 한 2분, 이렇게 한 2~3명이 모인 상황에서 한 분을 놓고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힘을 받고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입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인당 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비자가 반박을 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2명, 입 2개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이 반박이 수그러들게 돼 있고요. 입 3개가 한 명하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일별 정기적으로 제품 데이,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 못하지만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홈파티, 홈미팅을 개최해서 그냥 가볍게 유대관계를 계속 맺어 오시다가 물건 자꾸 오면 자꾸 물건 사게끔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도 한 번, 2번은 오는데 계속 물건을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부담이 된다고요. 관계가 안 맺어져요. 여러분들 좋은 관계가 되면요, 제품은 그냥 내가 사게 돼 있어요. 왜? 마트 바꿨는데 내가 그냥 가서 그냥 고르면 되잖아요. 우리 이마트 가서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이마트 가서 삽니까? 가가지고 이마트 가라고 한 사람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가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잖아요. 똑같아요. 애터미도. 나와 애터미를 전달해 준 사람. 자, 나중에 제가 조지라드라는 이 영업 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영업 사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 계시는데 하와이 우리 저기 한순옥 팀장님이나 우리 하와이 현숙 팀장님 같은 경우 정말 소비자가 많으세요. 근데 그 소비자분들을 몇 면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하와이 팀장님들하고 몇십 년 동안의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정말 믿고 있는 언니 동생 사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니까 그 한마디 하면은 그래, 언니 나 그거 너무 좋은 거야. 나 그거 들어봤어. 타트 체리 나 들어봤어. 또 애플펜은 들어봤어. 하면서 막 주문을 막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관계가 더 맺어져야만 소비자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드리는 사람이 내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부담이 돼. 자꾸 뭐 사라 그러고 이러면은 피하게 돼 있습니다. 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떤 부분인가? 자, 형편에 맞게 또 이렇게 홈샵도 딱 해놓으시면 소비자 관심 유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만드는 이 부분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그분 주변으로 2~3명 정도의 소비자 그룹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 한 명만 딸랑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분은 유산균이 좋은데
유산균이 좋아서 누군가를 소개시켜줘요. 한 명, 두 명을. 소개시켜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맡겨두시면 안 되고, 아, 또 내 고객을 이게 조 지라드가 명예의 전당에 가게 된 그런 비결이거든요. 소개를 받는데 이 한 명 한 분을 절대 허투루 안 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호감을 가지게 하고 똑같이. 자, 그겁니다. 자, 이런 거. 자, 드림 스틸러. 이제 애터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이제 소비자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요. 이제 내가 기대를 하게 돼 있어. 이제 제일 가까운 분들 있죠. 내 배우자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자녀,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한테 먼저 알리게 돼 있죠. 내가 좋은 거 뭐 알려주고 싶고 정말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드림 스틸러. 이게 뭐냐면 내 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악담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제일 심한 거절을 해가지고 힘을 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터미 사업 또는 아니면 애터미는 모르겠고 다단계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 다단계야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게 어떻네 저떻네 누가 하다가 망했네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러고 특히 배우자나 이런 분들은 월 1,000만 원 내가 벌 거야 하면은 꿈 깨라 그러고 어느 천년에 그러고 이런 게 나오냐?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너의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무슨 월 1,000만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모습으로는 성공 못하지만 그 아주머니 아저씨의 또 그런 모습으로는 성공 못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해서 성공자가 되는 지금 기간이잖아요. 성공자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첫 발을 내디는데 배우자가 발을 탁 걸어버려요. 나가지 마! 이러고 야 뭐 밤에 이렇게 막 뭐 줌 미팅 한다고 몰래 이렇게 나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방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내 꿈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비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물지 몰라요.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좀비일 수도 있다. 알고 가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좀 피하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런 분들 다 여러분들 소비자, 사업자로 다 모시고 옵니다. 그건 제가 확신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여기서 성과를 내시면요. 배우자는 어디로 갑니까? 남편분들 저 설거지 통으로 가요. 내가 설거지 좀 해줄까? 이러면서 내가 운전 좀 해줄까? 이러면서 좀 쫓겨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혼당하면 안 되니까 돈을 좀 버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부모님들도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딸 하나는 잘라놨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애터미를 해서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바뀌어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한턱 내라. 너 이럴 줄 알았거든 나. 처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모습을 보고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확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자 확 물어보고 또 자녀들 친구들한테 야 이거 그런 거 아니거든. 너 지금 좀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지금 너무 옛날 다단계 뭐 이런 부정적인 거에 너무 물들어 있는데 너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냐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요.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예상 없이 이런 드림 스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이거 애터미 내가 이제 막차 탄 건가? 야, 끝났어, 그거. 다른 사람들 지금 지금 몇 년 전에 해가지고 내 친구 하다가 그만뒀는데 너 이제 하냐? 이러면 내가 이거 안 되는 건 내가 막차 탔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 친구나 이런 친구, 직장 동료나 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야, 꿈 깨라. 너 다단계 그거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면 나 전화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동창회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인간관계 잘못 맺었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잘못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서 혼자서 착각하게 되는데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 훌쩍훌쩍거리다가
이렇게 그냥 저 그냥 소비자만 할래요. 이렇게 그렇게 사라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 뺏기는 거예요. 그럼 벤처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자, 경고. 제가 어디 요철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 이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 월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아유, 뭐 됐어. 뭐 우리가 무슨 월천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 솔잎 먹어야 된다 그러면요, 그분 빨리 산으로 보내세요. 예, 솔잎 먹어보라고. 예.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소나무 많거든요. 빨리 먹으라고 그래요. 솔잎 먹으라고.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 먹지만요, 사람은요,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이 생각 못하는 것, 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요. 일단, 야, 그거 안 돼. 그게 사람 성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홀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 또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잖아요. 자, 꿈을 도둑 맞지 않은 사람,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숙자였어요. 완전히 노숙자. 예? 이 애를 데리고요. 이 애도 한 명 있었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화장실에서 잤어요. 화장실에서. 노숙자라서. 근데 이 애를 데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야, 너한테 꿈이 있으면 그걸 꼭 지켜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너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네가 해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부자가 됐어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때가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거다.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되면, 애터미가 옳다고 생각되면요, 그 방향을 확신하라.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애터미라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박동철 임페리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노숙자가 이런 억만장자가 2천억대 자산가로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믿은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분이 이제 영화에서 윌 스미스가 이제 연기했던 분인데요. 자, 초기 1대1 미팅 시에는 애터미에 대한 확신으로 갑옷을 미리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미리 예방 백신 맞으셔야 돼요. 제가 미리 이런 분이 있고 저렇게 될 거고 이렇게 다 다 알려드렸단 말이죠. 스폰서분들과 함께 100일 동안에 우리 아까 그런마 제품애용 미팅 참석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좀 알고 난 다음에 뭔가에 좀 반박할 거, 내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제대로 100일 동안 연습 안 하고요. 대충 그냥 해모임 먹어보니까 좋던데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몇 개 좀 이렇게 좋으면은 소비자부터 만들려고 막 뛰어들고요. 그러다가 거절당하고요. 거절 저금통에 거절 저금을 해야 되는데 거절에 그냥 화살 맞아가지고 그럼 뭐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몇 명 이렇게 소개하다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거는 이미 진 겁니다. 자, 이게 걸음마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대로 된 초대를 통해서 관계성 있는 소규모 미팅. 지금 우리 사장님들께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시작하실 때 막 전단지 돌려서 막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전단지 돌리고 길거리에서 막 홍보하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보다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자, 관계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어떤 가게를 찾아가더라도 나하고 관계성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요? 미용실. 내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 있죠? 세탁소. 그죠? 또 아니면 식당, 단골 식당, 사장님. 이런 분들은 안다 말이죠. 그런 분들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 다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거기 가게를 해요. 어떤 그 상가에.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 제가 어디 저기 식당 우리 아들인데요. 딸인데요. 이러면요. 아, 그래. 관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부터 먼저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기존 인간관계 자동 재정리됩니다, 여러분. 이 미팅을 여러분들께 소비자 만들고 사업 설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짝사랑하던 관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나는 100% 이 사람은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50%밖에 친밀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 혼자 착각했던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쭉정이였는데 알곡으로 생각했던 관계가 사라지게 돼 있고요. 각질 관계, 언젠가는 떨어질 관계인데 이제 떨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 정리를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인위적으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떨어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동으로 재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그런 분들 또 이삭죽기 하시면 돼요. 예,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하시면요. 다시 또 막 붙어요. 예, 진짜 붙는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미션 6호로 지금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거 책에는요. 5입니다. 미션 5로 바꿔주시고요. 예상 소비자 명단인데 이 예상 소비자 명단을 우리가 배원과 A, B, C, D, E라는 이런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뭐 E 아니면 D 이런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회원가입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회원가입이 무슨 만나서 막 무조건 회원가입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나 한 번만 회원가입 한 번만 해줘.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요? 회원가입 한다고 그분이 한 200만 원치 사나요? 아니잖아요. 회원가입을 한다고 내가 먼저 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려면요, 딴 데 다, 어차피 다 가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을 내가 얼마나 애텀이 나와 인간관계 고리를 잘 걸어서 네트워크에 나의 진정한 네트워크 소비자로 내가 잘 관리하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냐 이거예요. 회원가입 시켜놨다고 이제 내가 찍었어. 천만에요. 그런데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결국은 회원가입 하시게 되겠죠. 나중에. 그리고 제품도 주문을 본인이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처음에는 접촉 조금 이렇게 할 분 그리고 제품 주문을 할 것 같은 이런 분들 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분들 다 적는 거예요. 그냥 E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적고 하시는 건데 자 이런 분들 적을 때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 지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기네스북이 인정했고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15년 동안에 13,000대, 15년 동안 매일 2.4대. 매일요. 매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2대만 팔아도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니까. 매일 2.4대를 팔았는데 세계의 슈퍼세일즈맨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인데 이분의 비결이 뭐냐? 이 책에도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한 명한테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분한테 호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팔으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호감을 얻으라고 돼 있잖아요. 호감을 얻어라. 왜? 그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있더라는 거죠. 장례식 그 부고를 보낼 때 250명 정도한테 부고를 보내고 결혼식 초대장도 250명 정도를 보내더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한테. 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은 250명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호감이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분이 250명을 줄줄이 사탕으로 소개를 시켜줄 거다 하는 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원칙을 2개를 정했어요. 첫째,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한다. 딱 애터미에 맞죠? 합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완전 가성비 갑인 제품이죠. 그죠? 자, 우리가 조 지라드가 돼 보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를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가격을 하고 싶어도 다른 다단계,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거는 다단계처럼 유산균 8만 원짜리 한 달에 여러분들 그런 제품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루에 유산균 한 6포에서 9포 정도 먹는데요. 6포 정도 먹으면은 68, 48, 48만 원 써야 돼요. 한 달에. 유산균 하나만 가지고. 그럼 제가 오메가3도 먹고 무슨 밀크시설도 먹고 이러면요. 그냥 건강식품 먹는데 한 200만 원 써야 될 거예요. 그거 쓰실 수 있게요? 그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번 되죠? 그죠? 1번이 딱 된단 말이죠. 그럼 2번. 고객은 좋아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자동차를 사려야 한다. 자, 고객은 좋아하는 애터미 사업가한테서 제품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사가 해줬어요. 그럼 2번째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결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께서 호감을 얻는 방법, 내가 그 사람한테서 호감을 얻는 방법은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내 이익이 아니고 내가 먼저 애터미 제품 한번 좀 팔아보려고 나 애터미 시작했으니까 좀 하나 이렇게 밀어가지고 막 해모임 막 세트로 막 팔고 해모임 세트로 판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하면 해드려야 되죠. 근데 내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얼굴 표정에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한 번, 두 번은 사주는데, 한 번은 사주는데 두 번은 안 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자꾸 선후를 먼저 따져보자 이거죠. 고객한테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물건을 구매해버려. 이분은 강연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세일즈 하시는 분들, 모든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제품을 팔기 전에 먼저 그 물건을 구매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고객한테 믿음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홈쇼핑 있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육 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홈쇼핑 쇼호스트가 뭐부터 이야기하는지. 자기가 딱 입고 있어요. 옷 같은 경우. 딱 입고 제가 이거 며칠 입어봤거든요. 이러면서 입어봤더니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물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지금 날씨에 어떻고 이러면서 막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맵시도 뽐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고객한테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와 정말 저도 샀거든요. 쇼호스트가요. 저도 이거 샀거든요. 막 그래요. 그러면 주문 폭주입니다. 뭐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고객한테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비자 미팅 개최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자, 이거 멘토님들하고 미팅 장소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커피숍이나 식당은 좀 힘들죠. 근데 미팅 장소 확보를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집도 괜찮습니다. 예, 집이나 셀터나 센터 활용하셔가지고 장소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장소 확보가 안 되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왜?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힘들잖아요.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팩이라든지 이런 뭐 두피 케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준비물들, 그죠? 준비물들을 꼭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이거는 스폰서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네,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소비자 미팅이 필요한 내가 부른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 스폰서님 안 가져오셨어요? 이러면서 쳐다보고 자기 거는 아끼고 있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거는 사업자 자세가 아니에요. 세 번째, 자, 이런 부분들. 자, 화장품 10종 팩 체험이나 이런 걸 하는 동안에 팩 체험해놓고 막 잡담을 막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려고 왔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팩 체험이나 이런 걸 하는 동안에 애터미와 관련된 이런 주제, 제품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 20분 정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해요. 네, 후속 조치. 그냥 한번 해주고 휙 가는 게 제품 샀으니까 휙 이게 아니고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후속 미팅을 잡아가지고 그분한테 또 덤도 더 주고 그죠? 자, 이거 좀 전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플랜을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품이다 그러면 플랜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2주 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 우리가 돈을 주고 예를 들어 10회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샵에 가잖아요. 가는 게 뭐예요? 자기 관리받으러 가잖아요. 자발적으로 돈 주고도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샵에 안 가고도 샵에 간 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죠. 하나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잘 먹겠지? 아니요. 저희도 저희 집에 애터미 하기 전에 애터미 해모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한 개, 두 개, 뭐 좋으니까 그냥 한 개, 두 개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이랬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6개를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6개를 딱 먹었더니 효과가 확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모임만 들어갔다고 장땡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그냥 제품만 들어갔다고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누구한테 이익되게끔 소비자한테 이익되게끔 효과를 보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하와이 탑센터 너무 잘하고 계시죠. 센터라든지 또 한순옥 팀장님 댁이라든지 미용실 손님한테 참 이렇게 팩 촥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사업자입니다. 예? 애터미 제품이 너무 자부심이 있고 그죠? 자, 누구든 의자에 앉으면 무조건 팩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보십시오. 의자에 앉았다 엉덩이 딱 붙였다 무조건 팩. 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내가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예? 이러면서
소비자가 저절로 누구 데려와도 돼요. 누구 데려와요. 완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죠. 자, 두피케어 체험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또 이렇게 팀으로 그죠? 이렇게 팀으로 한 3명씩 나 한 2명 더 데려와도 돼 해가지고 3명 4분 이게 4분이 한꺼번에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스폰서 파트너분들 간에 완전 팀으로 가가지고 한 번에 확 다 해가지고 그죠? 이게 팀워크로 해주니까 얼마나 또 효과가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한 목에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잘해드리면 여러분 두피케어 여러분 꼭 활용하십시오.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와요. 계속 불러와요. 예,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두피케어 너무 좋아가지고 사업하신 케이스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자, 두피케어 왜 좋냐? 이렇게 현미경 딱 들이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각질이 있다든지 뭐 염색한 뭐가 있다든지 이게 좀 지저분한 비포가 탁 찍혀요. 그러면 이거 그전에는 나 괜찮거든 했다가 사진 딱 보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그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딱 그때부터 우리가 갑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하세요. 현미경을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셔야 돼요. 현미경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꼭 필수. 예. 꼭 가지고 누구라도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찍어 드리세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의 이 두피를 보고 나면은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각질 좀 제거하고 싶어. 왜? 집에 가서 머리에 이 사진 보면요. 이거 찝찝해가지고 못 견뎌요, 여러분. 소비자 설문조사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소비자 설문조사를 석 달 동안에 100장을 받았더니 오토 판매사가 됐대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목표로 한번 해보십시오. 소비자 설문조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지인한테 소비자 자 이거 하나 좀 해줘 우리 여기 지금 숙제야 하면서 뭐 먹고 있냐 또 아니면 뭐 이런 거 관심 있냐 뭐 써봤냐 회원가입 돼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 너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누구 뭐 언니 뭐 부모님 그리고 뭐 아들 뭐 누구 이렇게 좀 해가지고 30만 되면은 6만 5천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 집에서 어떤 거 먹고 있냐 예? 애터미가 아니면 또 다른 거 뭐 먹고 있냐 비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기왕이면은 내 마트 애터미 마트 있으니까 애터미 마트에서 좀 바꿔보자 너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하나의 툴인 거죠. 100장 한번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 달에요. 자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이런 정상별 제품 추천을 항상 휴대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 제품들 이거 보십시오. 이 우리 사장님 집에 드시고 계시는 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고 또 500만 원 아들이 어머님한테 또 효도하신다고 500만 원짜리 또 약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500만 원짜리 약 2번 또 드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한 번 먹고 마는 거지. 그 결국은 500만 원짜리 약 드시고 뭐 좀 좋아지셨겠죠. 그래도 500만 원 투자했으니까. 근데 계속 못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도요. 좋다고 해서 먹지만 내용물 모르고 아무렇게나 드시면 몸에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으로 다 변경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효과 보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떤 분한테 컨설팅 잘 해드리셔가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돈도 아끼고 그리고 돈도 벌고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알려드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요. 처음에 이제 소비자 만들고 하다 보면 이제 회원가입도 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이 라인 구성을 잘 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자 같은 유대관계 그룹은 같은 라인으로 친정 식구는 좌측에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는 우측에 뭐 이런 식으로 고향 친구들은 좌측에 사회 친구들은 우측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팀들끼리는 같은 라인으로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식구인데 좌측에 한 명 달고 우측에 한 명 달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내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뭐 내가 땡겨갈래 내가 땡겨갈래 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근데 같이 위아래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 우리가 협력해서 저분을 내 밑으로 달면은 서로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라인을 전개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지역별로 나하고 좀 가까운 지인 위주 지역에
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일단 1순위로 만나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낫다는 게 돈이 많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뭐라도 한 가지가 나은 분들, 뭐라도 한 가지 나은 분들. 그거는 뭐가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뭐라도 한 가지 나은 사람들을 하셔야 여러분 네트워크가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 돈이 없는 걸 못하다고 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력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99가지가 나보다 못하더라도 나보다 나은 게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맥과 지역, 나라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이 확장이 되려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펼치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다가요, 그러다가 글로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아직 이게 못 벗어났다, 내 지역에서 못 벗어났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 네트워크가 확장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각자 좌라인 한 라인과 우라인 한 라인을 균형 있게 전개하셔야 되지, 이 부분에서 스폰서가 한 라인 책임질 테니까 한쪽만 하세요, 이런 약속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못 지키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스폰서가 했다 그러면은 스폰서님 그 한쪽 라인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하는 거는 순진하신 거예요. 제가 믿지 마라 그랬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자 두 라인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초기에 나는 스폰서가 이쪽 좌측 라인을 알아서 해준대. A, B, C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좌측을 해준다 그러면 나는 미2, 미3, 미4, 미5 나는 오른쪽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서로. 자, 약속을 했는데, 자, 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내가 처음에는 여기는 스폰서 분들이 하시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가 대실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나는 한쪽만 하니까 너무 좋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 이렇게 라인이 커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 라인이, 요 작았던 라인이 대실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종종 좌우가 역전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자, 내 입장에서는 이쪽이 대실적이 됐죠. 이쪽이 대실적이 됐어요. 이쪽으로는 포인트도 안 내리고 사람도 안 내렸어요. 좌측은 스폰서가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이쪽은 내 사람들 싹 다 넣고 이쪽으로 포인트 다 집어넣고 했는데, 이쪽이 대실적이 돼가지고 여기가 70, 우측이 70이고요. 좌측이 6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10만 포인트가 생기면 좌측에 넣어야 됩니까? 우측에 넣어야 됩니까? 70대 60이면 70대 70 맞추기 위해서 좌측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좌측에 안 넣어요. 스폰서 보고 해내라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해내라고. 왜? 해주기를 했으니까.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지면요, 여러분들 포인트 어디다 넣게 돼 있냐면은 소실적 쪽에 넣게 돼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분은 불평불만이 생기게 돼요. 왜? 내가 우측만 하기로 했는데 스폰서가 약속 안 지켰다 이거죠. 좌측에 우측보다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원래 우측에 넣을 포인트를 좌측에 넣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억울하네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불화가 생겨. 우리는 인간관계 사람인데 인간관계 균열이 가면은 이 사업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실적이 될 때 포인트를 대실적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소실적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 라인만 이렇게 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나는 또 그렇다 쳐요. 예? 나는 이렇게 했다 치는데, 자, 나도 한쪽 라인만 했으면은, 자, M2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한쪽만 하세요. 이쪽은 당신이 하시고, 이쪽은 내가 할게요. 또 한쪽만 하라고 또 해요. 이쪽 라인의 특징이. 자, 스폰서가 이쪽 해주고요. 이쪽을 내가 해주고, 이쪽은 또 당신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내가 해왔으니까. 이쪽을 해왔는데, 이분도, 그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적을 때는 모르죠. 이렇게 적을 때는 모르는데, 자기가 우측이 이게 대실적이 되면요, 또 나한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스폰서님 빨리 메꿔주세요. 여기. 나 딱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는요, M2도 그러고요. 여기 M5도 그러고, M4도 그러고, M3도 그러고, 처음 다 스폰서들 불평불만인 거예요.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돼버려요. 대실적의 포인트, 자기가 관리하는 대실적의 포인트를 못 넣기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좌우가 또 안 맞아가지고 이쪽이 또 대실적이 되면은 자기가 소실적이 됐다고. 자기 라인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M2는 자기 라인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고요. 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라인은 커졌는데 불평불만이 생기는 그룹이 생겨가지고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계속 불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로 우리가 뎁스는 어떻게 잡고 가고 팀워크로 그죠? 혼자서 대실적 쪽에 포인트 못 넣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여러분들 대실적 쪽에 여러분들 포인트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분 누가 있어요? 저희도 못 넣어요. 저희도 30만 포인트를 예를 넣는다 그러면 대실적이 저희는 대실적이 수천 3천만 포인트 4천만 포인트 올라오는데 거기다 우리가 30만 포인트 넣으면 완전 후레쉬아웃이죠. 완전히. 근데 그 30만 포인트를 우리 소실적에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여기 소실적 파트너한테 드리면은 누군가가 정말 감사하게 쓸 수 있고 누구 정말 판매사도 보낼 수 있는 거를 대실적 쪽에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근데 저희는 드린단 말이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라인에서 저희가 그런 룰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라인의 룰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라인에 여러분들께서 불평불만이 사그라들고 팀워크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려드릴 때 그때 같이 순종하시고 같이 따라오셔야 팀워크가 생기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쪽에 불평불만 생기는 걸 혼자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혼자 감당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마이웨이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스폰서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정말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누구 돈 벌어주게 하지 말게 이것도 참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뭐 이런 분들 있죠.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자기 좌우인맥 몰아줘가지고 이분 돈 벌어야 된대. 그렇게 하는 거. 자, 이런 거죠. 특수관계는 아까 그런 분들 있죠. 내 자녀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이분 참 못 살고 지금 돈이 필요하고 정말 이 친구 정말 돈 벌어주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돈 벌어주게 하기 때문에 A나 B 같은 우리 파트너 사람한테는 내가 인맥 그냥 하나만 붙여주고 여기다가 싹 다 몰빵해버려요. 그래서 이분 돈 받아가게끔. 이분 여러분 사업 안 하는 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 말고 사업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사업 안 하는 사람한테 몰빵해줘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A, B 같은 경우 이 파트너분들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여기는 가만 앉아가지고 돈 가져가죠. 이 가만 앉아서 돈 가져가면 이분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감사한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100만 원 들어오면요. 200만 원 언제 생기냐 그러고요. 200만 원 되면 월 1000만 원 언제 되냐 그러고요. 가만 앉아서 팔짱 딱 끼고요. 직급 갈 때 여러분들이 돈 다 쓰고 그죠? 돈 다 쓰고 하는데 이분은 돈 10원 한 번 안 내놔요. 왜?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데 저라도 안 내놓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해요. 이분들 막 판매사 가고 팀장 가는데 빼서 어디도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겨요. 이거 처음부터 실수하시면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 보십시오.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특수관계인 사업 안 하면은 그냥 냅두시고 자, 똑같습니다. 요 분들을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뎁스에 쭉 달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뎁스가 튼튼해지고 PB가 풍부하게 올라가니까 A나 B 입장에서 얼마나 이분들도 이쪽에다 사람들 달겠죠? 한 명씩 두 명씩. 자, 얼마나 튼튼해집니까? 그럼 A나 B가 직급을 가니까 나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업이 더 잘 되죠. 잘 되는데 그럼 아이고 특수관계인이 돈 못 벌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돈 주세요. 그냥 특수관계인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들이시라니까. 그게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업 망친다고 해요. 아시겠죠?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제발 스폰서한테 문의하고 그리고 후에도 여러분들 회원가입 좀 괜찮은 분들 회원가입 시킬 때 덜렁 가입시켜 놓고 있잖아요. 실수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와요. 참 황당합니다. 그래도 포인트도 넣어놨어. 포인트를 안 넣어놓으면 여러분 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안 넣어놓으면 옮길 수도 있어요.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 넣어놓고 그 밑에 사람도 달아놔버렸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들 제발 회원가입 시키실 때 좀 요 팀인데 자, 우리가 아무리 어떤 팀이라 할지라도 그 팀에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의논해서 조금 스폰서분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요. 회원가입이란 탈퇴 절차
미동의 매출 탈퇴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이삭죽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애터미 지금 12년째 이제 12년 차가 이제 되는데 12년 애터미 사업 업력 중에서 애터미 회원 가입했다가 또 조금 하다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데 탈퇴 가능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삭죽기 하시면 돼. 근데 이런 절차를 모르면 어휴 회원 가입 다 돼 있던데요. 이러면서 좀 괜히 실망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실망하실 게 아니고 가입돼 있는 분들 미동의 매출 탈퇴를 다 탈퇴시켜서 내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렛대 원리 충분히 활용하셔서 스폰서를 프로모션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 자, 드라이빙 뎁스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비자 만들기,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인데 쇼더 플랜이에요. STP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자가 생기지 않는데요. 처음에 사업 설명 듣고 사업하려고 손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떤 오해라든지 고정관념이 조금 풀리는 정도지 그런 정도예요. 사업 설명을 안 하는 소비자, 내가 사업 설명을 안 해줬어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준 소비자는 지금 저희가 7년 동안 소비자 관리하는데요. 그분 사업 안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소비자 관리하는데 우리가 사업적으로 안 땡겼어요. 사업 설명도 안 해줘 안 땡겨서 그분은 사업한다 안 한다? 사업 안 하십니다. 사업하는 사람 누구냐? 사업 설명을 듣고 초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애터미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주셔야 돼. 처음에 다 하셔야 돼. 1대1 사업 설명에 여러분 다른 1대1 사업 설명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들으셨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1대1 사업 설명이에요. 무슨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 10분,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애터미에 대한 설명, 자랑, 그러니까 자랑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자랑. 예? 스폰서 자랑, 제품 자랑, 회사에 대한 자랑, 회장님에 대한 자랑. 이게 사업 설명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초벌구이 이런 게 조금 되고 제품도 한두 개 쓰고 난 다음에 스폰서를 소개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 중에 내가 정말 내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내가 소비자 만드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좀 그분한테 어느 정도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분은 땡겨가지고 바로 스폰서분한테 소개시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조금 이렇게 초벌구이를 하고 난 다음에 소개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 팀워크를 하시고 지렛대 원리, 호일러 법칙을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내에 30명 이상 STP, 3개월 내에 30명이면 어우 많나요? 한 달에 10명이에요. 예. 근데 이 10명이 이 한 달에 10명이 내 인맥뿐만이 아니고 내 파트너의 인맥, 스폰서의 인맥 다 포함해서 30명이에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관심 사업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십시오. 30명 이상의 사업 설명을 하시면 5명에서 10명 정도의 관심 사업자가 생기는데요. 3개월 이내에 바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짝.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업 설명하는 요령은 여기 있고요. 자 지렛대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의 돌 5개를 혼자서 들 수는 없죠. 무게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폰서라는 요 지렛대 요 디딤돌이 요 딱 박혀가지고 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폰서예요. 예. 요걸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지렛대를 잘라가지고 이거 없이 하면요 혼자서 힘들어요. 예. 뻘뻘 혼자서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호일러 법칙은 하버드대 호일러라는 우리 교수님이 제3자나 전문가에서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더라. 그런 거에 많이 설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 고수는 스폰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는 분이에요. 스폰서가 사업 설명할 때라든지 스폰서 자랑을 하시고 스폰서한테 후원 받을 때도 스폰서 자랑을 많이 해놓으세요. 들을 분한테. 스폰서한테 PB 지원 받을 때도 파트너분들한테 이거 스폰서한테 받은 거라고 알려드리세요. 네. 그러셔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파트너들이 야 우리 스폰서가 우리도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더 기분이 좋고 더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 고수예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A, B, C가 있어요. A, 어드바이저, 스폰서죠. B, 브릿지, C, 고객인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C한테 A의
스폰서의 인격과 전문성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잘 많이 해놓은, 자주 많이 해놓는 겁니다. 상위 스폰서, 내가 스폰서 분을 모셔서 좀 설명을 요분한테 좀 해야 되겠다. 이분을 좀 초대해서 스폰서님한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스폰서 있죠? 내 위에 스폰서, 내 바로 위에 있다고 스폰서 아니라고 했어요.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리더 스폰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 자랑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고 국장님일 수도 있고 팀장님일 수도 있고 본부장님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런 분을 많이 소개를 해놓고 회사에 대해서 해놓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스폰서한테 이 고객 누구누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보, 이분의 장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쓰고 있고, 자, 내가 스폰서 이분을 만나게 해줄 건데, 이 세 명이 만날 건데, C에 대한 정보를 조금 간략하게 카톡에다 적어서 나이가,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디고, 어디 사시고, 전직이 뭐였고, 이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제품 어떤 거 쓰고 있고, 지금 니즈가 뭐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건지, 제품만 관심 있는 건지, 그 농도 있잖아요.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 뉘앙스를 해주고, 요 분이 관심 있는 거는 좀 돈 버는 거 관심 있습니다. 아니면 제품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 전달 좀 해주셔야 스폰서가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2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번, 2번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B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스폰서님 그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애텀이 2010년이 아니고 2009년에 세웠거든요. 뭐 1,500만 명이 뭐 한국에서 저기 글로벌 1,000만 명이 아니고 글로벌 1,500만 명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했을 때 뭔가 걸린다고 그걸 꼬치꼬치 뭐 이렇게 중간에 보정을 해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되냐면은 전화벨 무음. 이 C가 초대돼서 오시면 야 우리 이제 스폰서님 조금 설명할 때 조금 전화기 조금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전화벨 삥 울려가지고 전화 받으러 가죠. 한 10분, 15분 동안 저 밖에서 전화 통화하고 휙 와요. 그러면 흐름 다 끊기고요. 그 전에 뭐 들었는지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바쁜 일이 있어서 휙 가버린다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잘못한 거냐? B가 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아지라든지 이런 애완견들 막 불쩍불쩍 뛰어다니고 하면은 설명 듣다가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강아지 막 안고 있단 말이죠. 강아지 따라다니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끼어들지 마시고 후속 미팅.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후속 미팅. 후속 미팅을 누가 합니까? 스폰서가 우리 사장님 사업에 관심도 있으시니까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 12월 10일 날 있는데 꼭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장님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야 내가 너 델리로 갈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 후속 미팅 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냥 잘 들었어. 그냥 갈게. 이거는 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후속 미팅이 없으면. 이런 부분을 스폰서가 초대를 할 때 여러분들 여러분이 초대했을 때 거절하면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가 초대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뭐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네. 그럼 그러세요. 그러면 1월 달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스폰서가. 그죠? 그러면 스폰서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상처가 없어요. 자, B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너 좀 바쁜가 보다? 그러면 야 1월 달에 보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잘 발휘하면은 너무너무 잘 돼요. 사업 자체가. 하면 하고 자 이분이 왔는데 뭐 어떤 정보에다 촥 주고 이분이 또 C한테 우리 스폰서님 자랑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분이 와가지고 어휴 스폰서님 총장님 제가 B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궁금했어요. 막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 설명은 완전 100% 만족이에요. 너무 잘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내가 소개해 주려는 분은 뭐 무슨 협회 회장이고 무슨 로타리 클럽 회장이고 뭐 부자고 뭐 이래가지고 스폰서한테 역호일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랑을 엄청 해가지고 스폰서는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저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너무 땡기지는 마시고요. 뭐 세미나 초대는 하지 마시고요. 혼자 훈수 다투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제가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너무 그러시길래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럼 자기가 하든가. 이게 안 맞다고요. 그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그 온 사람이요. 스폰서 깔봅니다. 예, 나이 어리다고 깔보고요. 뭐 돈 자기가 많다고 깔보고요. 깔보는 상황에서 무슨 전문가를 인정을 합니다. 안 된다. 호일러가 아니라 지렛대가 꺾였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다리 놔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다리 놔주는 게 일이에요. 이게 초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다리를 많이 놔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리 몇 명 놨나 세보세요. 3개월, 6개월 이상 하신 분들 내가 스폰서한테 다리 몇 명 놨지? 그게 바로메타라고요, 여러분. 자, 다리 놔주는 겁니다. 소개시켜주고 스폰서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자, 이런 거 좋고요. 자, 초대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스폰서분이 이제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앉혀놓고 자기는 가서 딴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기는 카톡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는 들어라. 나는 이미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이 나중에 사업 설명 듣고 나면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하고는 안 하려고 해요. 왜? 신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뢰 없는 행동을 보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미리 카탈로그나 자료 같은 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그 뒤적뒤적 해모임 이야기는 해모임 막 찾고 있고요. 유산균 나오면 유산균 막 찾고 있고 뭔 성분이나 그거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료나 제품을 싹 걷어가지고 야 이거 갈 때 줄게 하면서 미리 줬더라도 싹 이렇게 거두세요. 이렇게 거두어서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시고 자 노트 필기만 해. 그리고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거 무음 설정 철저히 해주시고요. 후속 미팅 중요하다 그랬죠. 스폰서 설명한 도중에 끼어든다는 건 뭐냐면 스폰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 무시하는 거라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 자리 뜨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분한테 세미나 초대를 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C한테 초대를 했는데요. 이분은 갈까 말까 하는데 저기 스폰서님 C가 있잖아요. 요즘 미용실을 새로 내가지고 바쁘거든요. 자기가 대답해가지고 자기가 오지 말해. 그런 분도 있어요. 답답해. 진짜 그분 아예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냥 땡길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다 가로막고 이분 배려한다고 했잖아요. 바쁘다고. 아니 애터미 알아보는 것만큼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으면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선순위 1번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말고 무슨 다른 일이 바쁘다고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초대도 안 되게 하고 진짜 힘듭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 배려는 우리 애터미에서 미덕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과 배려는 절대 미덕이 아니에요. 자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피치 하거나 이럴 때 겸손하실 필요 없다고요. 스피치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러시는 사람한테 뭐 아나무인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 그 겸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팅 다음에 만날 미팅 날짜를 꼭 그거는 내가 정하고 헤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툴이나 이런 거를 좀 들이시고요. 제가 10시 30분까지 할게요. 자, 사업을 거절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업을 누가 한다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다고요. 요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고정관념, 과거 안 좋은 다단계 인식이나 방문 판매 팔아야 되고 뭐 아쉬운 소리 이럴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건데요. 저도 이런 종류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거절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예, 다단계 아니고 방문 판매 아니고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인간관계 더 좋아져요. 예, 안 좋은 인간관계, 내가 짝사랑하는 인간관계는 그거는 안 만나도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정이 없어진다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저 많이 봤어요. 애터미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없애주실 수가 있고요. 현재 만족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 드리세요. 아니 현재 다른 거 할 이유가 배부르다는데 배부른데 진수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깨작깨작 하다가 야 됐어 한다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이런 분들은 소비자로 만들죠. 야 그럼 나한테 소비만 해. 계속 관계 맺어가세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배고플 때가 온단 말이죠. 언젠지는 몰라요. 이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낚시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낚싯대 던졌다가 땡겼다가 던졌다가 땡겼다가 하면 고기 한 마리도 잡힙니까? 던져놓고 입질이 올 때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제품도 쓰고 싶고
마트 바꾸고도 싶은데 사업시킬까 봐 걱정돼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성향을 잘 보시고 소비자까지만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히 이렇게 부담을 좀 안 주게끔 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너무 이분이 정말 애터미도 너무 좋아. 예? 지금 이 2번은 뭐냐면 애터미 할 관심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4번은 뭐냐면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터미도 너무 이거 알아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근데 야 진짜 너무 바쁘다.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부업으로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조금씩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자 하면서 조금 틈을 열어 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에이 저 사람 안 할 사람이에요. 시간 없대요.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예.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자, 이 5가지 안에 다 포함될 겁니다. 이 5가지요.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 소통법이 있는데요. 강요의 마인드가 있고 설득의 마인드가 있어요. 기마지 소통법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강요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절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상대를 억압하게 해가지고 내 말 듣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 필요 없고 일단 내 말 듣는데 이 사람이 그 다단계 아니냐 뭐 이러면서 거절을 하면 감정이 상해버려요. 왜? 내 말 안 들었잖아. 나 무시했다 이거죠. 소통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익이 누가 이익돼? 내 이익이 돼야 돼. 너는 제품 써줘야 되고, 회원가입 해줘야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너 왜 나한테 이익 안 돼? 이거거든요. 이게 강요의 마인드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방적인 이익관계죠. 거절받는 소통법이에요. 스팸 문자예요, 이거는. 그분한테 하등에 이익이 없는 스팸 문자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득의 마인드는 뭐냐면, 자, 그분이 거절한다 그랬죠? 거절한다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다 오케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하는 이유를 나중에 해결해 주려는 마음으로 결국은 설득될 거야 하면서 설득의 마인드로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2번, 1년, 2년, 3개월, 6개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설득해야지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하면 내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중심이 그분 입장이고 이분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분한테 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천천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1년, 2년, 3년, 5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스폰서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땡겨서 애터미 사업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줬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성공하는 소통법이에요. 절대 감정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니까 안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 가고. 감정 상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분들도 다 17년 동안 다단계 하셨던 분인데 속리산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몇 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다 아는 애고 여기 왜 왔냐 싶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차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속리산에서 갈 차비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1박 2일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회장님의 저녁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애터미 내가 이런 걸 지금 몰랐냐 하면서 애터미 하셔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되셨잖아요. 이분은 암에 8년 하셔가지고 8천만 원인가 빚을 지셔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내 8천만 원 빚 갚아주면 내 다시는 다단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셔서 열심히 그냥 300만 원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누가 들고 왔길래 절대 안 한다고 1년을 거절했대요. 1년. 예? 거절했는데 그분이 계속 와가지고 차도 한잔 먹고 뭐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들어줄게. 뭐야? 뭐 이야기해봐 해가지고 왜 본인도 해봤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줘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그때 한 번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왜 안 할 이유가 없지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년에 크라운 마스터 되시는 우리 스폰서십니다. 한상현 총장님 1년 거절하셨어요. 저는요 5년 거절했습니다. 애터미 성공자도 처음에는 거절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설득의 마인드로 가셔야
끝까지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강요의 마인드로 가면요, 내 감정 상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 나빠지고요, 애텀이 진척도 안 돼요. 그 사람 두 번 못 찾아가고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애터미 사업을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 현장에서, 아 그래, 내가 왜 거절을 받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빴나, 기분이 나빠서 지금 못 갔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 마음을 바꾼다?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접근법을 바꾸고 나의 마인드를 바꾸다 보면은 애터미 사업이 너무 쉬워요. 왜 쉬워요? 계속 만나서 그분이 될 때까지, 초대될 때까지 초대하면요, 여러분들 사업에서 초대 안 될 사람 없고요, 사업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찍어가지고 석세스 아카데미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업은 못 시켰어요. 누구 사업 시키게끔은 제가 못 하는데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초대는 다 시켰어요. 제가 찍은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그래서 그분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은 갈게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셔야 된다고. 자, 이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또 제일 중요한 또 후원하고 후원 상담 또 복제까지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요 내용들 또 다 편집해 가지고 나중에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초기에 지금부터 이제 100일 100만 원 작전이 뭡니까? 우리가 세미 판매사부터 판매사까지, 또 판매사에서 오토 판매사까지 이렇게 한번 단계적으로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미 판매사부터 한번 계획을 세우는데, 혼자서는 뭐 이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근데 멘토님들하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활동을 하나씩 소개도 시켜주고 소개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한 분 한 분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 제품 하나 사주는 사람 이게 아니고, 아 정말 저분한테 내가 왜 애터미 제품을 알려줘야 돼, 어떤 제품을 알려줘야 되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알아야지 미리 설문조사도 해보고 가서 몇 번 만나보고 이런 전초 작업부터 먼저 하시고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한 방에 가서 한 번에 가서 제품 들어가고 회원가입 시키고 세미나 초대까지 하고 센터 초대까지 하고 이거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한 방에.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 이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해제. 수고하셨습니다. 자, 된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된다 박수 준비. 야! 된다 박수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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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어. 또 이제 바로 못 나가시겠죠? 박수 사장님 반갑습니다. 총장님이 방금 주셔야 될 때까지 못 나갑니다. 우리 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래가 참 좋아. 양승희 사장님,
알초래. 그날에 나는 오늘 안 들어왔다. 아, 드디어? 수고하셨습니다. 하와이 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총장님. 새벽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